천하의 김부자를 오돌오돌 떨게 만든 북한의 두 쿠데타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의 배려 아래 소련의 군사교육기관인 푸른제이로 보내진 군사유학생들이 작당 모의를 했다. 1992년 이들이 세운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것, 김일성, 김정일 동지를 암살하려는 것. 그러나 곧 이들은 보위국의 염탐에 의해 전원 적발됐습니다. 이에 북조선 당국은 군사유학생 출신 군관들 200여 명을 총살, 그 부모들의 직위까지 뺏고 평양에서 추방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또 발생했다. 이번엔 평양은 물론 김정일 최고 사령관 동지까지 위험하다. 1996년 함경북도 정진의 육군단이 김정일 동지를 끌어내리겠다며 작당 모의를 했다. 당국에 의해 곧 발각된 이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남조선 군대와 미제군을 끌어들여 평양을 침입하는 것, 김정일 사령관 동지를 유인해 암살하는 것. 이에 당국은 육군단과 관련된 수백 명의 군관들을 체포 및 처형, 핵심 반동문자들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으며 친족과 사돈의 육촌까지 처벌했습니다. 북한을 뒤흔들어 김부자를 떨게 만들었던 두 가지 쿠데타 사건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리만갑 대표 방송은 리연아였습니다. 저는 저런 일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 90년도면 저 어렸을 때니까. 92년, 96년. 네. 김부자 입장에서는 두 사건 중 어떤 걸 더 무서웠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가까이 있는 푸른제보 육군단이 더 위험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왜냐면 근접거리에서 군단 소속의 장병들이 딱 있는 상황에서 총 들고 다 되고 다 무장할 수 있고. 근데 푸른제는 어떤 소련과 같은 유학생들에 의해서 뭐 모의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군대가 더 무섭죠. 그래요. 강문대 교수님. 푸른제 군사대학 출신들이 다 인민무력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봉률 대장, 총참모장이던 김봉률이, 안정호 부총참모장, 이게 다 푸른제 군사대학 출신들이거든요. 사단장, 군단장, 고반장, 장군들은 다 푸른제 군사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냐면 이제 소련이 붕괴돼서 91년도 붕괴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바뀌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이제 우리 다 제거할 거다.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차라리 이를 바치고는 우리도 소련과 같은 러시아 방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92년도 4월 25일 날 그 무력시 할 때 그때 탱크 부대가 방어사령부, 수도방어사령부 탱크 부대가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거 잘라버렸어요. 이거 안 잘라버렸으면 아마 성공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스타트가 됐다면? 그렇죠. 약 한 40명의 사단장이 연합했으면 끝난 거거든요. 총참모부에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노출돼가지고 이 수도방어사령부 탱크 사단이 오지 못하고 박기소라고 있습니다. 백공호 탱크 사단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탱크 사단이 올라왔거든요. 유경수 탱크 사단이라는 박기소가 그 탱크 지도국 국장이었는데 김일성의 사촌 동생이에요, 박기소는. 그 탱크 부대가 교체했죠. 이거 뭐인가 좀 있다는 거 눈치채가지고 교체되는 바람에 성공 못하고 다 잡혔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항일투사 아들 김좌욕이라는 항일투사 아들 그 장군 하나하고 저희 친척되는 형님이 거기에 가담했다가 체포됐다가 둘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숙청당한 거죠. 그러면 진짜 200명이 처형을 당할 정도의 싹 다 쓸어버렸죠. 그건 뭐 그 김봉률 대장, 안정호 부총장, 상장, 중장 몽땅 다 처형해버렸어요. 정말 처형을 당합니까? 네, 다 처형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공개 처형합니까? 아니죠. 공개 처형 안 하죠. 그건 어디서 보이사령부 사실이 알려지면 네, 보이사령부에서 체포해가지고 보이사령부 내 사용장이 있습니다. 보이사령부, 보이국 안대. 야, 거기서 몽땅 다 죽인. 아니 그럼 이런 쿠데타 사건이 있었는지는 북한 주민들은 모르겠네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만 잘 몰랐죠. 웬만한 일리트 계층은 다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알리면 안 되는 게 당시 또 상황이 이제 고난의 행군 전후 시기잖아요. 92년, 96년이잖아요. 두 사건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배급을 안줘가 주민들이 좀 동요하고 약간 민심이 흉흉한데 이런 쿠데타 사건이 딱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면은 이게 민심이 더 흉흉해가지고 국가 전망에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이걸 아예 철저하게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그 공개 처형도 다 비밀리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은 정보예요. 그럼 육군단 쿠데타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육군단을 어떻게 96년도 사건인데 이 육군단을
그 주도했던 건 왜냐면 우리 탈북자들이 제일 어렸을 때가 96년도, 97년도일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가 황장엽 선생이 와서 97년도 황장엽 선생님이 2월 달인가 오셨잖아요. 그때 올 때가 가장 어렸대요. 숱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보고 황장엽 선생과 뚜술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육군단입니다. 이게. 이 육군단 정치위원회, 그것도 군단장이 아니고 이 육군단 정치위원이 김종일의 한데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진다. 차라리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김종일을 제거하고 나라를 재건하자. 이런 뜻에서 그 육군단에 이제 모의를 했죠. 그 청진시 남남구역에 육군단 사령부가 있습니다. 지휘부가. 육군단은 병력을 이끌고 평양을 공격은 못합니다. 올라가기도 전에 다 이건 전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육군단에서 어떻게 그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냐? 이 육군단이라는 건 함경북도를 커버하는 게 육군단입니다. 함경북도 전체를 방어하는 군단이거든요. 근데 육군단 관할에 주울 온천이라고 주울 특각이라고 김정일이 가장 자주 오는 특각이 있어요. 주울 온천이라고. 지금은 이제 경성이라고 하는데 그 주울 온천에 김정일이가 오게 되면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육군단을 동원시켜서 제거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육군단 자체를 해산해버렸습니다. 주모자들은 몽땅 처형을 하고 육군단 자체를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군단이라는 명칭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한 내에서. 김주성 선생님은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보세요? 그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일이랑. 제가 봤을 때는 육군단 때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상위층이 아니고 그 밑에층에서 돌아가는 소문은 당시에 육군단 포신이 다 평양으로 향했었다. 그게 더 뭐 위험했을 이런 거다. 이야기가 돌 정도였는데 당연히 이제 육군단 사건이 이제 엄중하죠. 그러니까 성격을 보면 푸른제 아카데미 그 출신들은 이제 군부 핵심 엘리트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제거하는 소규모 집단이었고 엘리트 집단이었고 반면에 이제 육군단 사건은 전 인민적인 그 무장 봉기거든요, 그것이. 근데 이분들이 실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 첫째로 이제 외부하고의 그런 연락을 하는 기술적으로 못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비밀이 나가기 시작하고. 돌점다당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통신도 그렇고. 예, 핵심 멤버들 중에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보협에다가 직접 김정일에게 보고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한 보고한 거죠.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예. 모의를 하려고 했던 김용춘이라는 김용춘. 육군단 사령관입니다. 육군단 사령관이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제거됐잖아요. 그때는 살아남아가지고 인민무력부장까지 올라와요, 실제로. 왜 김용춘? 네, 김용춘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뭐 밀려났지만 그게 바로 육군단장이에요. 강병 선생님은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푸른제군사대학 때가 더 위험했다고 보죠. 왜냐하면 청참모부를 총책 다 장악했던 거니까. 인민무력부 전체가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도 그 평양 시내에 있는 사단도 있고 외곽 사단도 있고 외곽 군단 사단장 이게 한 40, 장군 40명이 합했기 때문에. 아, 그때 그러니까 육군단보다 학생들이 한 게 상당히 아니고 북한에 평양을 장악할 와서 수 있는데 평양을 장악하고 이걸 또 누가 지원하게 됐냐면 러시아가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또 이 사람들은 다 이미 러시아하고 다 결탁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김정은 시대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세계적인 관심이에요. 혹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일어난다면 어느 쪽에서 언제쯤 일어날까?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일성이 그렇게 탄탄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또 김종일이가 있을 때도 육군단이라는 그 군단 한 개 집단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그런데 하물며 김정은이와 같은 아주 어린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 축군이라고 하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당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김수성 선생님은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옛말에 그런 게 있죠. 탄개도 너무 틀면은 끊겨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같은 거는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장송들인데 남한을 왜 빅스타들 갖다가 뭐 수영장에다 집어넣고 바다에 집어넣고 비행기 태우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이 이게 생각을 해봐도 거기 언젠가 이게 악감으로 변할 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젠가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 자식이라도 되지 않나. 이렇게 놓고 볼 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푸른제 쿠데타 그리고 육군당 쿠데타 얘기인데 이거는 아라 씨가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쿠데타가 지금 이제 어떻게 실패한 쿠데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존재 자체라도 의미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고야 이쁘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 뽀뽀. 뽀뽀. 이 쌍가나시기 뽀뽀.